조선에는 왕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만나면 적었습니다. 왕이 밥을 먹으면 적었습니다. 왕이 어디서 잤는지도 적었습니다. 날씨가 어땠는지, 비가 몇 밀리 왔는지도 적었습니다.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직업 정신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말을 달리다가 노루를 향해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이 거꾸러지면서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왕이 낙마를 한 겁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태종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사관이 이미 옆에 있었습니다. 실록에 실제로 적힌 내용이 이겁니다. 신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적은 겁니다. 태종이 이 기록을 나중에 봤다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 기록관들이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승정원 일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1637년 1월 인조 임금이 신하들을 침전으로 불러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청나라에 항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지 이경직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한 말은 중요한 게 아니니 기록하지 마라. 이경직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직이 그날 승정원 일기에 실제로 적은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상이 침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명하여 밀담을 나누었는데 승지와 사관은 문 밖에 있었으므로 밀담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줄부터 인조가 한 말, 최면끼리 한 말, 항복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전부 이어집니다. 다 적어놓고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밀담이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이건 비밀이라 못 적음 비밀 내용. 전부 아무튼 비밀이라 못 적었음. 이경직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임금이 실록에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록에는 안 씁니다. 근데 이건 실록이 아니고 승정원 일기니까 여기다 쓰는 건 명령을 어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전날 밤 인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는 오직 승정원 일기에만 남아있습니다. 이경직 덕분에 영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758년 12월이 어느 밤이었습니다. 영조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방 도제조 김상로가 탕약을 올리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취침에 도움이 되도록 업문 소설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문은 한글입니다. 신하가 왕한테 자목의 한글 소설 읽어드릴까요 한 겁니다. 그런데 영조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잠드는 데는 업문책보다 한문책이 낫다고 했습니다. 취향까지 말한 겁니다. 한글 소설보다 한문책이 더 빨리 잠든다고.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를 지킨 임금 제위 51년에 83세까지 산 영조가 잠 안 온다고 신하한테 책 읽어달라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르 취향까지 말하면서 이 대화가 승정원 일기 영조 34년 12월 19일자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번엔 고종시대로 갑니다. 1887년 3월 6일 저녁 경복궁 건천궁이었습니다. 이상한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겨우 8년 만에 조선 왕궁의 전깃불을 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보다 빨랐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연못물을 빨아들이는 소리, 우레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유리 안에서 대나처럼 환한 불빛이 터졌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상궁들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전등이 자주 고장나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자 사람들이 이 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건달불. 1도 안하고 빈둥빈둥하는 건달 같다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도깨비불이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기 들어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반대 상소를 올린 신하까지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전깃불을 두고 벌어진 이 소동이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에는 왕 옆에 항상 기록관이 붙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왕이 쓰지 말라고 해도 썼고 왕이 모르는 척해도 적었고 상궁이 도망가는 것도 적었습니다. 그게 28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록이 3243책입니다. 거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왕이 잠 안 온다고 책 읽어달라 한 것도 비밀 못 적는다고 써놓고 다 적은 것도 전깃불 보고 주랭랑 친 상궁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글을 만들고 치구기를 만들고 밤새 공부하는 성군. 그런데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살아있을 때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에도 이것만은 허락해 주어라. 아버지 태종이 죽으면서도 아들 세종의 고기 반찬 걱정을 한 겁니다. 이게 유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세종은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국상 기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나 왕이 죽으면 상중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어머니 상을 당하고 고기를 끊으니까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이
집단으로 청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제발 고기를 드십시오. 두세 번이나 간청했는데 세종이 듣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 신하들한테 고기 드시라는 간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세종이 매우 뚱뚱했다고도 나옵니다. 상황 태종의 아들 세종이 뚱뚱하니 같이 사냥을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세종은 당뇨가 왔고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안질이 왔고 온몸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의 몸 상태가 그랬습니다. 이번엔 정조입니다. 조선 후기를 빛낸 개혁 군주 화성을 만든 왕 정조는 신하들을 엄청나게 공부시키기로 유명했습니다. 경연에서 갑자기 문제를 내고 못 맞추면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남긴 기록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790년 정약용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종이를 하나 내밀면서 이게 내일 경연 진도라고 했습니다. 정조가 미리 찍어보낸 거였습니다. 정약용이 황당해서 이럴 수 없다고 다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는 웃으며 그냥 갔습니다. 다음날 경연에서 정조는 딱 그 진도만 나갔습니다. 정약용을 위해 미리 힌트를 준 겁니다. 조선의 개혁 군주가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한테 시험 족보를 몰래 흘려준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와 정약용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90년 성균관 시험에서 정약용을 포함한 4명이 동점이 됐습니다. 정조가 직접 추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도 또 동점이었습니다. 정조가 또 문제를 냈습니다. 결국 2번의 추가 시험 끝에 정약용이 1등을 했습니다. 정조가 직접 그 답안지를 채점했습니다. 지금도 그 답안지가 남아있는데 임금이 직접 채점했다는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왕이 직접 채점한 시험지에 1등으로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조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정약용을 앞에 앉혀놓고 본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시를 써보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시를 지어 올리면 활짝 웃으면서 칭찬했습니다. 가끔은 시험지에 직접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써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개혁 군주가 담배를 피우면서 신하한테 시 써보라고 하고 결과물에 점수 주고 칭찬 써주고 있었습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영조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 못 자서 신하한테 책 읽어달라 조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조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마 들어담아 적지 못할 말씀.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욕인지는 모릅니다. 사관이 차마 기록을 못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왕의 모든 것을 적는 사람이 이건 못쓰겠다고 포기한 겁니다. 51년을 재위한 조선 최장수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길래 사관이 펜을 내려놓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숙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왕 중 하나입니다.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왕비로 세웠다가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숙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처음 봤을 때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갑자기 옥체를 가누지 못하셨다. 조선의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몸을 못 가눴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관이 이 장면을 외교적인 표현으로 적어놨지만 무슨 뜻인지는 다 압니다. 이런 기록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승정원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왕 옆에 항상 붙어서 모든 것을 적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왕이 욕해도 적었고, 왕이 좋아하는 신하 시험 성적 바꿔줘도 적었고, 왕이 여인 보고 몸 못 가눠도 적었습니다. 3243책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쭉 봤습니다. 왕이 쓰지 말라는 것도 다 적고, 왕이 잠 못 자서 책 읽어달라 조르고, 성군이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고 개혁 군주가 좋아하는 신하 시험 성적을 바꿔주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 기록이 존재하는지, 왜 이 많은 내용이 적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원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위해 쓴 게 아니었습니다. 승정원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왕에게 올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모든 문서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왕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문서가 올라왔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날그날 기록하는 업무 일지였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참고하려고, 과거에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 찾아보려고, 그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역사를 남기겠다는 거창한 뜻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을 위해 기록하는 실무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 문서가 결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방대한 기록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매일 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도, 전쟁이 나도, 왕이 아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습니다. 그렇게 288년이 지났습니다. 쌓인 것이 3243책, 글자로 2억 4250만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원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원래 승정원 일기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기록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200년 가까운 역사가 다 기록됐을 겁니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 그 모든 왕들의 하루하루가 실무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으로 들어오면서 궁궐에 불이 났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다 탔습니다. 조선 건국부터 200년 가까운 기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썼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기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또 불이 났습니다. 다시 쌓기 시작한 기록이 또 상당 부분 탔습니다. 또 다시 썼습니다. 1744년에 영조 때 궁궐에 또 화재가 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경종 때까지 약 120년치 기록이 또 탔습니다. 영조는 이번에도 복원 작업을 명령했습니다. 일기청을 설치하고 각종 자료를 모아서 최대한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분량이 원래 소실된 것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1888년에는 또 화재가 났습니다. 37년치 기록이 또 탔습니다. 또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에 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록은 같은 내용을 여러 부 만들어서 전국 4곳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한 곳이 불타도 다른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전주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필사본 딱 한 부만 만들었습니다. 승정원 한 곳에만 보관했습니다. 불이 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왜 한 부만 만들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복사할 여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록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여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매일 썼으면서 그 기록을 지키는 방식은 허술했습니다. 쓰는 것에는 집착하고 보관하는 것에는 무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이 아니라 사람이 지운 기록도 있습니다. 정조가 세손이었을 때 영조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던 그의 이모년의 승정원 일기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영조가 허락했습니다. 세초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물에 씻어서 종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1762년 뒤주 앞에서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사도세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영조가 무슨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승정원 일기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담긴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손의 청으로 세초했다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지워진 것이 있었다는 것마저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승정원 일기는 1623년 인조 원년부터 1910년 순종 때까지 287년치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287년치가 3243책 2억 4250만 자입니다. 번역 작업이 1994년에 시작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번역이 완료된 건 37.4%입니다. 현재 속도로는 2048년쯤 돼야 전부 번역이 끝날 거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1623년부터 매일 썼습니다. 전쟁이 나도 썼습니다. 궁궐이 불타도 다시 썼습니다. 왕이 쓰지 말라 해도 썼습니다. 그렇게 288년을 썼습니다. 그 기록이 2억 4250만 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는데 최소 50년이 걸립니다. 쓰는데 288년, 읽는데 50년. 그런데 이 기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의 실제 건강 기록이 들어있어서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날씨 기록이 수백 년치 들어있어서 기후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했습니다. 외국 사절이 왔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들어있어서 당시 외교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퍼졌는지가 들어있어서 의학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62%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정원 일기 번역이 완전히 끝나는 날 조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내용이 나올 거라는 말이 학계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이경직 기억하십니까? 인조가 쓰지 말라 한 내용을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밀담임으로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쓴 그 사람입니다. 이경직은 정칠품 관리였습니다. 조선 관직으로 치면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칠품 관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의 결정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삼전도의 굴욕 전날 밤 조선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정칠품 관리가 400년 뒤에 우리에게 그 장면을 전해준 겁니다. 승정원 일기는 처음부터 위대한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을 위해 적는 실무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문서가 28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쌓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단일 기록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왕이 잠 못 자서 신하한테 책 읽어달라 조른 것도 남겼고, 왕이 욕을 해서 사관이 차마 못 적겠다고 포기한 것도 남겼고, 왕이 지우라고 한 것을
몰래 다 적어놓은 것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국보 제303호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읽지 못한 내용이 전체의 62%나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94년에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37%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2048년쯤 끝납니다. 조선이 망한 지 138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 기록을 다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37%에서 나온 것들이 세종의 고기 반찬 이야기, 영조의 책 읽어달라는 이야기, 정조의 자객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63%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정원 일기 번역이 완전히 끝나는 날 조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필사본 함부로 288년을 버텼습니다. 불이 나면 다시 썼습니다. 왕이 지우라 해도 몰래 썼습니다. 그렇게 쌓인 2억 4,250만 자가 지금 규장각 서랍 안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 페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조선은 절반도 안 됩니다. 아직 번역도 안 된 63% 안에 어떤 이야기가 더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